네, 이번 기자 간담회는 시간 제한도 또 주제 제한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결국 아쉽게도 일단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게 됐고 조국 후보자가 3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예전에부터 준비가 됐어 민주당이 준비했었던 국민청문회 성격으로 네.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좀 형식은 덜 갖췄으나 내용 면에서는 뭐 국민청문회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국민청문회 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 어차피 기자협회 또 방송기자협회 이런 연합회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뭐 기자회견도 전체적인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은 그 비슷하게 지금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관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 그런 그쪽 언론 단체에서 하지 않을 뿐이고 기자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한 네. 300여 명 정도. 그러면 아마 언론사들도 그동안 언론 검증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입장을 밝힌 것을 봤을 때는 사전 조율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시간 제한도 없을 것이고 주제도 제한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만큼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굉장히 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이러한 성격의 기자 간담회가 열렸던 전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례 없었죠. 전 처음 봅니다. 예. 처음 그리고 보시는 이제 거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과연 좋은 전례를 남기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상황이 상당히 이제 급하다라고 생각했고 빨리 좀 상황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하기에 앞서서 뭔가 절차는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제 급작스럽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뭐 언제까지 여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또 야당이 될 텐데 네. 그때 야당이 됐을 때 여당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바가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점점 유명무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뭐 인사청문회 절차 자체가 실제로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가 보실 때는 일단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증인을 양보한 대신에 청문회를 늦추자고 제안한 지 1시간도 이제 안 돼서 이 같은 결정을 민주당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좀 입장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도 그동안 뭐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끌어왔던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은 뭐 시간을 차일피일 이제 끌고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석에 임박할 때까지 이 상황을 이제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잘못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뭐 가족 안 불러도 좋으니까 날짜만 조정해서 다시 하자라고 최종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좀 미리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또 처음부터 그 증인들을 좀 과도하게 사실은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래서 협상 과정이 좀 잘 진행이 순탄치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의 책임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실 오늘 낮까지도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게 도대체 청문회가 오늘 되는 것이냐, 네.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계속 지켜봤었거든요. 일단은 직접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용하게 된 배경을 좀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최근에 이 이해찬 대표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내놓고 난 이후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기류도 그렇고 청와대의 기류도 그렇고 언론이라든가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경 대응하는 쪽으로 기조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계속 이 국민청문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국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해명을 해야 된다, 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점이 이제 오늘일 뿐이지 그러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높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민청문회라고 이제 가져가기는 또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청문회를 장외로 이제 끌고 나가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어찌됐건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또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제 하는 방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당과 이 조 후보자 측 간에 어느 정도는 좀 조율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형식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이 이제 성사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지막 제안을 이제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실제로 성사되기를 기대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본인도 아마 좀 늦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요. 예. 그거보다는 이제 어찌됐건 청문회 무산과 관련한 책임을 서로 지금 상대방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온 그런 제안이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가는 줄 들어왔는데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간담회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그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강기정 정무수석이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약간 좀 이제 그 언급을 좀 한 바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가 힘들다라고 전제한다면 예. 어떤 형태로든 그 후보자가 해명하는 과정은 이제 거쳐서 이제 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강 수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늘부로 이제 그 사실은 뭐 이게 일단 시한이 1차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보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이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그것도 이제 절차대로 이제 밝겠다라는 얘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흘러나온 얘기는 한 5일이나 6일 정도까지 재송보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거다라고 하는 관측도 나왔었거든요. 예. 이제 그 일정대로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사청문회가 어차피 지금 이제 실제로 열리기가 어렵다라고 전제한다면 이렇게 조 후보자의 그 해명 절차를 갖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그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잠시 뒤 3시 30분에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밤을 새워서라도 질문에 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뭐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검증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게 밤새도록 진행이 되려면, 그러니까 밤새워서 정말로 진행이 되려면 후보자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세세하게 이야기를 네. 다 예, 해야겠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 후보자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그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시작하면 기자들이 물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물어도 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버리게 되면 추가 질문을 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김 빠진 맥주처럼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제 아직 이 진행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알려졌는데요. 예. 조 후보자가 그냥 이렇게 손들면 기자들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뭐 언론사 관계자가 한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될지 이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이제 중간에 이제 진행을 사회자가 있어서 이제 그 사회자가 뭐 그러니까 이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좀 이렇게 공평하게 질문할 기회를 분배하는 것과 또 조 후보자가 뭐 주로 이제 자기가 뭐 잘 아는 그런 또 진보 언론사 기자들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면 그 내용이 또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조 후보자가 그동안에 해명한 그런 어떤 방식으로 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해명할 것 같지가 않아서 예, 과연 국민적인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예. 좀 의문입니다. 이게 사실 그 청문회 방식으로 국회의원이 묻는 것과 또 네. 기자회견식으로 하는 것, 문답을 하는 것은 엄연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면에서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참 회의적인 목소리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이라 할지라도 여야 균형을 맞춰서 질문할 기회를 주잖아요. 예. 예, 그런데 반해서 이제 그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질문하는 기회도 그렇고
또 답변하는 내용도 그렇고 이제 상당히 좀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진보 매체 기자들이 주로 정책 관련한 질문을 하고 조 후보자가 그거는 굉장히 길게 30분, 1시간 이야기를 하고 또 보수 매체에 있는 기자 누군가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뭐 이런 자녀 입시 문제를 질문했는데 그 부분은 조 후보자가 짧게 뭐 저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내지는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 안 납니다라고 단답식으로 답변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예.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은 이제 조 후보자의 그 정책 비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약간 좀 우려스러운 대목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국당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야당만의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이건 또 실현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야당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도와줘야 되고 또 이제 뭐 제가 보기엔 민주평화당까지도 도와줘야 이게 아마 성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제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을 좀 이제 판단 내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인사청문회는 좀 여는 게 바람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간에 이제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정도 5일 또는 6일 정도에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증인 같은 경우에도 좀 최소화해서 지금 이제 뭐 그 부인 정도 그다음에 동생 정도 나오는 정도까지 뭐 한번 해보자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 조 후보자의 부인이 굉장히 지금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참고인 내지는 증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어서 지금 성사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뭐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다른 그 이제 전체 야당들이 보기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끝내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혹시 성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시 네. 한국당이 얘기했던 그 5일이나 6일쯤에 하자고 했던 그 네. 제안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다른 정당들이 다 도와준다는 전제하에서 예. 그러니까 설령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다른 야당들이 다 힘을 합치면 지금 단독 청문회도 가능은 하겠죠. 예. 네. 자, 이제 대략 한 3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은 국회에 도착을 했고요. 네. 대국민 기자 간담회를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봤을 때는 여당에서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네. 오늘 자리에서 어떤 뭐 악화된 여론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좀 고심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해명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조 후보자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위주로 하고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답식으로 해서 짧게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론이 다시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적당히 그 통과 의례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그때 불지 모를 역풍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이제 아마 내용을 이제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서 이제 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예.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상당한 이제 부담은 이제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뭐 조 후보자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명해도 충분하게 해명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수 여론 쪽에서는 이제 그 의혹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집중력 캐물을 텐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할까 참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대해서 자세하게 본인이 설명을 한다라고 전제하면 이제까지 그 해명을 이제 뒤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몰랐다라는 걸 번복을 하고 실은 뭐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될 만한 예, 이야기들을 그런 꺼내야죠. 얘기를 그야말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장학금이 어떻게 오고 갔고 뭐 그 인턴
어떻게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흡족해할 만한 답변을 얻어내기가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불만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여전히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역시 정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라든가 또 뭐 흔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법 위반은 없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주장들은 할 것이나 그거는 지지층들 사이에서 이제 주장인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과연 그렇게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청와대에서 나온 발언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는 그러니까 임명 강행 쪽으로 결심을 지금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임명하고 난 이후에도 이건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는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낙마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역풍 내지는 부담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일단은 청와대나 여당은 지금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 본청 246호의 모습이고요. 잠시 후에 3시 한 30분, 그러니까 30분 정도 이제 3시를 넘었기 때문에 3시 30분 정도부터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간담회 일단 뭐 어떤 내용들이 가장 오갈까 뭐 저희도 앞서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그 검증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조 후보자의 딸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집중이 된다고 봐야겠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매체의 언론사에 성향, 따라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진보 매체냐 보수 매체냐에 따라서 일단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 후보자의 답변도 역시 그것에 따라서 많이 연동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 후보자는 아무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위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에 뭐 정책 비전 발표한 바도 있는 것이고, 뭐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아마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나 어찌됐건 불법은 아니다라고 이제 일단 이제 본인 스스로 규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정책 비전 또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비롯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본인의 소신 그런 것을 이제까지 이제 약간 좀 맛보기식으로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정책 비전을 했었죠. 발표를 했다면 예. 그 내용의 일종의 완결판 비슷하게 오늘은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를 해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기자들이 질문하는 입장에서 그 말을 중간에 끊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사회자가 있으면 몰라도. 제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회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 실제로는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뭐 형식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짚어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지금 이 시각 국회 기자간담회장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3시가 간 넘었는데요. 잠시 뒤 3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종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